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레일리드 채권 방송 해설하고 요약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질문 단답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전에 참여자 세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스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미국과 유럽의 회사체의 헤드입니다. 스릭 성카란이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뱅크의 CIO 에치 두엑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 스테이플스 DWS 그룹의 미국 회사채 시장의 남미도 포함이겠죠. 아메리카스니까요. 수장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최종 금리가 5%를 상회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두 아니오라고 했고요. 오늘 세 가지 이제 단답형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쟁점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물가는 정점을 찍었는가에 대해서 모두 다 그렇다고 했고요. 12월 달에 50bp 인상을 모두 전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모건 스탠리가 이제 내년 3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상당 기간 인상을 중단하고 유지를 전망을 했는데요. 그 근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분이 이제 직접 모건 스탠리의 회사채 시장 전망 2023년 시장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 전망에 대한 근거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 스테이플스가 좀 강조를 하셨었는데요. 고금리를 유지할 때 5% 이상으로 유지할 때 어디선가 좀 사고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항상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어떤 분야에서 그런 게 예상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가산금리 투자 적격 등급은 약 140bp 그리고 하이힐드는 약 460bp의 평균적인 지금 가산금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더 축소될 것인지 아니면 더 늘어날 것인지 즉 투자 시점을 잡는다면 언제쯤 회사채를 매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리고 그 후년까지의 낙관적 전망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이게 파란색이 CPI의 모든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코어 핵심 물가가 이렇게 빨간색인데요. 지금 이제 둘 다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한 달 터울의 이런 차트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약 보름간에 이렇게 변곡점이 있는 그런 차트들인데요. 7월 29일, 7월 말 기준으로 3.5%의 최종 금리를 예상하던 시장은 이제는 5%를 상회하는 의견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출연진은 모두 5%까지는 못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나왔다는 걸 좀 감안해서 장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렉이 얘기했습니다. 희한한 내년도 경기 침체 전망이다. 상반기 GDP 수치의 그 저점에 비하면은 사반기는 역대급으로 지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이 과반 이상이라는 게 오히려 이례적이다. 그래서 애둘러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소프트 랜딩의 확률도 있지 않을까? 그걸 넌지시 말씀하신 것일 수 있고요. 기업들이 이미 이런 확실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경고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CFO나 아니면 CEO도 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예방주사를 맞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연준은 굉장히 nimble,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최종 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정책 결정을 할 것이다. 즉 성장에 지나친 하락을 원하지도 않고 물가 안정은 동시에 추구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모건 스탠리 이제 3월 달에 이제 인상 중단의 근거를 사회자가 물어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리세션 콜이냐, 경기 침체를 확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냐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스웨기 그렇지 않다. 0.5%의 성장을 내년에 전망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도 성장의 둔화와 물가 안정의 변곡점이 2023년 하반기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굳이 더 올리지 않고
한 4.7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무튼 경기를 쿨다운 시키면서 물가도 안정시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니까 그것은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거쳐서 2023년 하반기가 아니고 연말 혹은 2024년 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에 진행될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하느냐가 저신용 회사채, 퀄리티가 안 좋은 회사채 시장의 가격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라드 나오셔서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언급한 거를 굉장히 사회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sufficiently restrictive, 그러니까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회사채 시장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앞에 이제 오늘 출연진 세 분하고는 블라드 연은 총재하고는 다른 결의 얘기죠. 그리고 고금리에 이제 터질 지뢰밭을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사회자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5% 이상까지 금리를 끌어올리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지금 어디선가 터지는 게. 그래서 가볍게 어디서일지는 정확히 본인은 모르겠지만 주택시장이나 신흥국시장 또 닷컴 버블 과거의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 2주 동안 FTX 파산 등으로 인해서 주요 시장으로 전이는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아니면은 확연한 경기의 슬로우다운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셨습니다. 뭐 S&P 3200 정도까지. 그리고 3월 이후에 추가 인상 혹은 급작스런 인하 둘 중에 어떤 게 더 문제인가, 어떤 게 더 리스크인가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슈익은 아직 임계치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뭔가 연준이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은 연준이 굉장히 피하고 싶기 때문에 아무튼 좀 조심스러워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3월 이후에 금리가 그냥 더 추가적으로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사나가 수요일 날 나와서 방송한 내용을 갖다가 레퍼런스를 해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려되는 하이힐드 ETF 쏠림 현상이 CPI 발표 직후 하루에 2.5 빌리언 US 달러의 매수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신용등급 강화 사이클인데 이런 상황이 좀 우려스럽다 말씀했고요. 그걸 받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023년 회사채 시장 보고서 지난주에 발간된 걸 보면 건강한 수익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투자했을 때 그 근거가 뭐냐. 즉 지금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하고 이제 생각이 이제 약간 엇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사나 같은 경우에 아직 앞으로 이제 고통이 더 수반될 것을 봤고 지금 모건 스탠리는 지금 이제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으로 예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괜찮은 이제 인컴과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향후 금리 인하 시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투자 적격 등급이 역사적으로 이제 꽤 괜찮은 이자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 T빌, 미국 국채의 금리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받는 회사채 금리는 이 무위험 미국 국채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한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가상금리가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직접적인 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T빌 미국채가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즉 이자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자본 차익을 좀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이힐드 시장에 대한 쏠림은 좋게 해석해서는 소프트 랜딩의 확률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저렴해진 회사채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현금 흐름이 있고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고 그 대신 변동성이 큰 상품은 좀 배제하고 싶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키 티시스는
income과 convexity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오늘은 제 의견을 개진을 안 하고 제가 동의하는 이 부분을 언급드림으로써 이제 제 의견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나머지 이제 요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모든 자산, 부동산, 주식, 채권 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컴과 convexity. convexity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만기, 듀레이션의 민감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 그 자산의 가치가 얼만큼 빠르고 많이 올라갔냐. 그래서 convexity가 좋다는 얘기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됐을 때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convexity가 좋은 상품이죠. 우리가 이제 MBS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convexity가 안 좋은 상품입니다. 금리 인하가 많이 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수익 구조의 상품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상품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둘 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충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꾸준히 인컴을 주면서 그리고 convexity도 좋은 그런 상품을 어느 자산군에서라도 지금 2023년도에는 좀 찾아야 된다. 꾸준한 임대료를 주면서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는 자산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의 향방과 회사채 매수 시점을 물어봤는데요. 엣시는 가산금리가 2023년에 더 튈 가능성도 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물가를 잡지 못해서 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급작스러운 무슨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년에는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수익은 이 사회자의 그렇다면 회사채 시장의 양호함을 보증하는 이상적 확률은 뭐냐 물어보니까 소프트 랜딩이 일단 확실히 해야 되고 하드 랜딩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급작스러운 어떤 시장의 사고, 즉 갑작스러운 연준의 개입 혹은 경기 침체 이런 것이 아닌 좀 모더레트한 물가 하락을 원인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2023년 말 늦어도 2024년 초에는 진행이 되면 그러면은 좋은 것이다. 왜냐면 이제 그때 그 이후까지 진행이 되면은 회사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때는 이제 만기도 돌아오니까 차환을 해야 되죠.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과 리스크가 감소하려면 금리는 떨어져야 되고 그게 지나치게 고금리 유지 기간이 길면 안 되니까요.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니까 좀 이제 연륜이 있으신 그렉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화가 through the looking glass discussion이다. 그래서 looking glass 하면은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 나온 표현인데요. 거울 반대편에 이제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판타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침체가 오지도 않은 사이클인데 금리가 언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음 사이클을 얘기하는 것이 좀 이르다 이 말씀 하셨고요. 실물 경기는 완연한 하강을 좀 보고 그런 펀더멘털한 좀 슬로우다운이랄까요? 이런 거를 보고 매수 시점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펀더멘털을 좀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요. 즉 회사채의 실질적인 위험과 문제가 생기는 것 등에 대한 판단, 그죠? 그런 경기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뭔가 터졌을 때 그 스프레드가 50bp는 더 커지는데, 아무래도 매수 시점이 그때는 올 것 같고, 굳이 이제 사회자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냐고 하니까 사실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2023년 한 1분기 정도에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이제 앞단에서 지금 제 장애는 표현 안 했지만 금리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이나 미국 국채의 최상단을 찍고 이자의 상단을 찍었지만은 23년 초에 다시 또 미국 국채 이제 이자가 더 또 커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제 의견은 이분의 말씀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2023년의 주제는 인컴과 그리고 컨벡시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